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R라인 모델이 출시가 돼서 좀 시승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시승기를 전해드렸었죠. 아테온 2.0 TDI 모델이 올 초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 R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고성능 브랜드죠. R 브랜드의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자칫 굉장히 좀 고성능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테온도 R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레이스 모드 버튼을 꼭 누르게 되면은 상당히 고출력의 이 성능을 발휘하는 날렵한 스포츠 세단으로 변신을 하지만 국내 판매되고 있는 이 R라인 패키지 모델은 디자인 정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출시됐던 아테온의 DCC라든지 감사일티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디자인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난 1월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드한 그릴이 상당히 좀 더욱더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는 라이트바가 추가가 되면서 티관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 라이트바가 추가가 됐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모델들과의 차별점, 그리고 야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테온의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닛이 아래까지 아주 내려와 있는,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한 특징들이 이쪽에 덧대어져 있는 요 패널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이고 위쪽은 이제 금속인데요. 이 패널이 덧대어지면서 이 보닛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차량이 좀 전고가 낮아 보이는, 날렵하게 밑으로 깔려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차량의 아래쪽에 하단의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1월에는 시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CS 취재 때문에 미국에 출장을 하냐고 못했는데 좀 오랜만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폭스바겐 브랜드 가운데, 폭스바겐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는 차량 가운데 가장 좀 섹시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까지는 아니고요. 이 두 개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닛에도 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쪽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카롭게 이렇게 손으로 싹 찝어져 있는 듯한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더 전면부의 디자인을 날카롭게 만드는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R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휠도 적용됩니다. 20인치 휠, 전용 휠이 적용이 되고요. 피렐리 피제로 245-35R20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좀 성능 위주의 타이어긴 하네요. 차량의 측면에는 이 R 로고가 더해져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에 있던 그릴 앞에도 이 R 로고가 더해져 있는 것이 R라인 패키지의 특징입니다. 이 R라인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R 로고 같은 경우에는 흡사 이 서킷을 형상화한 듯한 모습도 좀 보여지죠. 폭스바겐의 고성능 모델들을 좀 차후에도 앞으로 계속 좀 새롭게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 아테온은 이 측면 라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유려하게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이 GT 모델다운 이러한 외관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작은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제 픽셀 형태로 된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인상적이고요. 차량의 뒤쪽에는 아테온이라는 로고도 띄어져 있습니다. 4모션 차량입니다. 이 R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이제 후륜의 토크를 어느 정도 좀 제어하는 차량인데요. 전륜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인 만큼 대부분의 주행은 이제 전륜으로 하게 되지만 급가속하는 상황이라든지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는 이 후륜 쪽의 구동력을 좀 제어를 하면서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좀 추구하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가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죠.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도어를 닫았을 때도 도어에 닫히는 소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긴 하지만 가볍지 않은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소개드렸던 이 부분변경 모델의 실내 공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R라인 패키지가 적용되는 만큼 이 곳곳에서 알파벳 R을 찾아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측면에서 보면은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본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 가죽 소재,
그다음 하이그로스 소재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이제 덧대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리터짜리 물병도 잘 들어갈 만한 아주 넓은 도어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에르고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2개에 안마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도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흡사 좀 벗기 시트, 스포츠 시트처럼 보이는 형태이죠. 알라인 로고가 덧대어져 있고요. 뭐 어깨라든지 허리 부분을 비교적 잘 지지해 줍니다. 특히나 착자감이 이게 굉장히 뭐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을 지나치게 너무 단단하게 잡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이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살짝 D커 타입입니다. 밑에가 살짝 잘려 있고요. 그 다음에 R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을 보고 계십니다. 각각의 버튼들은 이 정전식 터치패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약간 이게 눌렀을 때 딸깍딸깍하는 햅틱 반응도 오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버튼의 키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물리 버튼 타입이 오히려 좀 손가락을 눌렀을 때 기능을 확실하게 눌렀다는 느낌은 좀 나긴 하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이 터치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좀 저는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게 버튼이 제대로 잘 눌리는 건가, 기능이 활성화가 잘 되나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감각이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2인치 이 디지털 계기판을 확보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사실 이 유리에 직접 비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경우에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전면부 글라스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릅니다. 이 반사가 조금 더 잘 되는 타입의 유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차량의 가격 상승도 있죠. 사고 나면은 교체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쪽이 훨씬 더 비싸겠죠. 컴바이너 타입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작긴 하지만 양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컴바이너 타입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도 볼 수가 있고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각각의 메뉴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 누를 때 감각이 잘 적응이 안 되네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티구안 올스페이스 시승할 때도 이 기능들 소개해 드렸었죠. 화면을 뭐 크게 보이게 하고 작게 보이게 하고 뭐 정보를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9.2인치 화면이고요. 뭐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렷한 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저는 이 편이 이쪽으로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에도 뭐 차량 정보라든지 뭐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손을 이렇게 넘겨서 메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기존 티구안 올스페이스 소개해드렸던 기능들과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폭스바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메뉴 이동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뭐 단점을 꼽을 게 없지만 UI의 스크롤 속도라든지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속도 이런 것들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장치에 터치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도 모두 다 터치로 가능하고 풍량도 터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좁습니다. 이 덮개를 덮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열면은 이 공간이 거의 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틈으로 이 스마트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노멀 스포츠 각각의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구동 장치라든지 ACC 기능들, 그 다음에 조향 기능들의 설정들을 모두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지원하고 있고요. 기어 노브는 이러한 뭐 전통적인 형태의 폭스바겐의 기어 노브 형태이긴 하네요. 7단 DSG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뭐 특이할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컵홀더, 덮개까지 마련된 컵홀더가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전장도 길어지고 전고도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넉넉한 2열 공간을 만드는 데 좀 사용이 됐겠죠. 자, 앉아서 살펴보면요, 제가 이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은 주먹이 2개 반 이상 남는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 앞으로 뻗는 이 앞쪽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요, 착장감 굉장히 편안합니다. 외관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이 패스트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열 공간에 앉으면 굉장히 여유로운 이 무릎 공간, 헤드룸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쪽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 이상 남을 정도의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조금 이 스타일 때문인지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1열 시트 때문에 2열에서의 시야가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 측면에 있는 글라스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이 물건을 둘 수 있는 포켓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3단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열 시트 같은 경우에 통풍 시트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통풍 시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4륜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인 2명이 탑승하기에 좋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암레스트는 단촐한 형태이고요, 그래도 스키스루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6대4 폴딩 방식이고요, 역시나 부드러운 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2열에서의 승차감 그리고 착자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소픽스 기능도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 시트에 비해서 도어 포켓의 공간이 조금 좁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이런 식으로 접게 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개4로 폴딩이 되고요, 적재 공간과 2열 사이의 틈도 잘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짐을 실을 때 사이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재 공간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재 공간이 560리터 정도고요, 2열을 모두 접게 되는 경우에는 1560리터까지 확대가 됩니다. 좌우 측면이라든지 이쪽에 포켓이 마련된 부분, 이런 점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의 높이가 조금 높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짐을 실는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테온이 패스트백 스타일의 이 차량이긴 하지만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적재 공간의 측면에는 이제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라든지 이 그물망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고리들도 차량의 좌우에, 적재 공간 좌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또 하나의 고리가 또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아마 2열까지 접어서 이제 적재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R라인의 주행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시승기 텍스를 통해서도 이 시승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이제 디자인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스포티해진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큰 변화점이 있죠. 이 R라인 모델을 선택하면 4모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R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의 이제 4륜 구동 모델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구동력은 이제 전륜으로 구동을 하긴 하지만 후륜 쪽에도 구동력 배분을 통해서 접지력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더해졌습니다. 자, 먼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0 TDI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EA288이라고 불리는 엔진인데요, 배출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낮춘 엔진이고, 또 유로6 기준에 맞춘 엔진, 디젤 엔진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 디젤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디젤 차량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특히나 디젤이 강세였던 유럽 시장에서마저 이 디젤의 점유율이 정말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책 때문에 이에 맞게 제조사들이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전동화 모델들을 적극 출시를 하면서 이러한 비율들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디젤 특유의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은 여전히 뭐 유효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가솔린 가격보다 디젤 가격이 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검증받아왔던 EA288 디젤 엔진 2.0 TDI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뭐 답답함 이런 것들도 없고요. 고속에서도 뭐 크게 힘이 붙인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SG 변속기 역시나 좀 시승을 해보다 보면은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주춤거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앞으로도 조금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단수로 올라가면 단수를 올릴 때의 이러한 움직임, 직결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와는 또 다른 아주 직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티구안 올스페이를 시승하면서 가솔린 파워트레인으로 바뀐 티구안, 거기다가 8단 변속기,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를 장착한 티구안을 만나봤었죠. 사실 그러한 변화들이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반갑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생산이 되고 수입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인증을 통과하는 데는 디젤 엔진밖에 없겠죠. 유럽에서 생산된 가솔린 엔진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미국 기준과 굉장히 흡사한 국내 인증 절차를 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입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뭐 국내에도 아직까지도 디젤 엔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주행 감각은 굉장히 편안한 이 세팅에 맞춰져 있습니다. R라인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스포티한 이 주행 성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레이싱 모드까지 더해져 있는 R 모델, 아테온 R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도입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처럼 좀 고속으로 크루징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숙성이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속 주행 시에도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뭐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사실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 엔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요.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제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참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 설정이고요. 에어로다이나믹 역시 조금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풍절음도 좀 고속주행 시에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행 모드를 컴포트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게 극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주행을 해도 뭐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뭐 엔진의 응답성 부분에 있어서 뭐 스티어링, 서스펜션의 감시력 부분에 있어서 살짝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극적인 차이까지 나지는 않거든요. 발끝에 힘을 살짝 실으면 확실히 컴포트 모드보다는 엔진의 그 회전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발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속도를 뭐 더 높여 100km, 시속 100km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은 이러한 감각도 조금 더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아테온 R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그래서 일상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DCC가 이제 기본으로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덕분에 고속 주행 시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2열에서의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테온은 분명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은 맞습니다. 뭐 요즘에 소비자들이 조금 꺼려하는 파워트레인을 여전히 탑재하고 있지만 분명 기본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고요. 사실 뭐 굉장히 식상한 얘기긴 합니다. 기본기가 뛰어난 차량이라는 부분은 폭스바겐 차량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식상한 멘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살 때마다 항상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박 2일 정도 실생활을 진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차량을 접하다 보면은 이 차량에서 느껴지는 이 피로도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피로도를 만드는 부분들이 차량에 이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많다든가 뭐 좌우 롤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어디선가 뭐 잡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운전자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지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여전히 없는 차량이 또 아테온이기도 합니다. 여러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올드해 보이는 이런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뭐 차량의 스타일이라든지 일상에서 주행할 때 안정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차량이 폭스바겐 아테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